카카오의 어떤 사업 확장성을 보면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미국은 아시죠? 상한가 한가가 없어요. 만약에 구글이 골프 연습장 대리운전 한다고 하면요. 기업이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큰일 날걸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떡볶이, 치킨, 빵집, 택배, 그 다음에 뭐 팝콘? 심지어 뭐 어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는요. 해외에서 햄버거를 가져와가지고 햄버거를 팔아요. 저는 제 노후를 이런 데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글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 햄버거에 투자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여름에요. 세탁기 청소합니다. 구글이 세탁기 청소한다 그러면요. 난리 나요. 쌀자루에다가 금덩어리를 주워 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변동성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은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쌀 때 사지 말란 얘기예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란 얘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만 제가 수정하고 싶어요. 한국 주식일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주식을 샀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도 좋은 주식 있다면은 좋은 주식, 한국 주식 살 것이고 미국에 좋은 주식 있다면은 미국에도 좋은 주식을 사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을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이죠. 뭐 스마트폰, 정유, 화학, 철강, 조선, 뭐 화장품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주로 대표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요. 다 2차 산업 때 세상을 이끌었었던 그런 섹터들이에요. 우리나라는 3차 산업을 못 넘어갔어요. 3차 산업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어떤 그 구글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서비스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몇 개 남아있는 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를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가 이제 플랫폼에 쫙 깔리고 나서 드디어 한국에도 어떤 구글과 같은 어떤 그런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확장성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온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해서 카카오가 그 당시에 국민주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삼성전자는 없어도 카카오 주식은 대부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구글의 확장성을 보면요. 구글 대표하는 회사 그 비즈니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냥 몇 개만 얘기할게요. 유튜버가 있죠. 유튜버 없이 우리 못 살아요. 그리고 저는 이세돌 구단을 꼼짝 못하게 했었던 딥마인드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긴 했지만 자율주행 택시, 네, 웨이모가 있죠. 근데 잘 안 되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요.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술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쌀자루에다가 금덩어리를 주워 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렇게 세 회사가 지금 상강 체제로 이 산업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카카오의 어떤 사업 확장성을 보면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뭐 프렌즈, 카카오 골프 연습장 있죠. 그러면 카카오 뭐 쇼핑하기, 뭐 카카오 뱅크도 있어요. 근데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님들 보면요. 한 건당 보통 2만 원, 3만 원 해요. 뭐 한 3, 4만 원 정도 사는 것도 있겠죠. 여기서 수수료 20%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확장성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들어보니까 수수료가 25%로 늘었대요.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이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버는데 그거 거기서 또 뜯어가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자, 만약에 구글이 신사업 발표했어요. 구글 대리운전, 뭐 구글 골프 연습장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에다가 구글 마크가 써있고 막 이래봐요. 미국은 아시죠? 상한가 한가가 없어요. 만약에 구글이 골프 연습장 대리운전 한다고 하면요. 기업이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큰일 날걸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떡볶이, 치킨, 빵집,
택배, 그다음에 뭐 팝콘, 뭐 극장,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뭐 어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는요, 해외에서 햄버거를 가져와 가지고 햄버거를 팔아요. 저는 제 노후를 이런 데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 햄버거에 투자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 기업이 좋은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여름에 에어컨 청소해요. 삼성전자가 여름에요 세탁기 청소합니다. 구글이 세탁기 청소한다 그러면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야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디스카운트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이 많아요. 제조업은 확장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다들 많습니다.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씀드립니다.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을 산 사람과 기업을 산 사람 여기서 이제 나눠지겠죠. 주식을 산 사람들은 변동성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변동성에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은 얻기 어렵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을 8,000엔 사야지. 만 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사게 되면요, 물론 그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또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만큼의 성장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노후 준비 돼요. 뭐 되는데, 근데 그 이상의 성장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요, 주가가 흔들려요. 주가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날, 야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 이 핫도그를 먹을 때 케찹을 2줄 바르면 안 돼. 한 줄만 발라야지. 너 미쳤어?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케찹을 2줄을 바를 수가 있니? 이런 얘기 안 하죠. 야 오늘은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면도하지 말아야지. 여보 오늘 왜 면도 안 했어? 오늘 주식이 변동성이 심해. 그러니까 오늘 면도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죠? 주식이 오르든 말든 우리 면도를 해야 되고요. 우린 커피를 마셔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린 자동차를 타야 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아이폰을 200만 원짜리 아이폰을 50% 할인된 금액이 준다고 하면요. 너무 좋아요. 줄 서서 기다릴걸요? 줄 서서 기다릴 텐데 그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주식을 50% 할인해서 준다 그러면요. 무서워서 못 사요. 넌센스죠.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분할 매수해서 주식 비중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쌀 때 사지 말란 얘기예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란 얘기죠. 그게 변동성의 시작과 끝입니다. 변동성은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변동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내 친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주식 매도 시기는 혹시 어떻게 잡으십니까? 저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매도식을 잡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 판단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주식을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성장해서 이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또 다른 경우에는요, 기업의 가치가 진짜 훼손이 됐다. CEO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뭐 부도덕한 일을 행동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정말 왜곡이 됐을 때, 그때 저는 매도를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를 제가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흥했었어요. 흥해가지고 주식도 많이 좋았었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돈을 받아서 콘텐츠를 사서 또 구독자한테 보여주고 또 돈을 받아서 또 콘텐츠를 사고 이런 무한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유능한 CEO도 없어도 되고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버는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주가가 뛰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넷플릭스는요, 돈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얻었어요. 그죠? 오징어 게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구글은요, 돈을 투자 안 했어요. 그런데 구글에도 영상이 막 올라와요. 갑자기 조회수가 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립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유튜브는 유튜버들이 자기 돈 주고서 자기 돈 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이런 게 어딨어요. 돈도 하나도 안 내고 손가락을 그냥 갖다 얹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 회사를 바라보니까 구독자들이 늘어요. 늘긴 늘는데 늘어가지고 돈을 받아서 영상을 사가지고 다시 또 영상을 풀고 돈을 받아 영상 풀고 계속 늘긴 하지만 계속 돈을 투자해야 돼요. 콘텐츠에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돈 언제 벌어요? 이게 좋은 사업 같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가지고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점은 아실 거예요. 오징어 시점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니까 그때 제가 주식을 매도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게 제가 주식을 매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